여기서 4, 5등급이라고 하는 건 우리 5등급이 50점대 학생들을 말하고 4등급이 60점대 학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5, 60점대 안에 있는 학생들, 즉 문제를 두 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는 틀리는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은 영어를 아예 모르는 건 아니에요. 막 여러 번 단어를 외우려고 시도도 해보고 문법 강의를 들으려고 시도도 해본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씩은 틀리게 된다는 것은 전략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 관리 혹은 문항 유형별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빠르게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문제를 푸는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서 쉬운 문제들을 먼저 풀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이 70분이라는 시간 내에서 어렵고 정답률이 상위권에게도 낮은 굉장히 어려운 문항을 이렇게 둘 중 하나는 오답을 내는 이렇게 아직은 독해력이 많이 상승하지 않은 친구들이 붙잡고 있기에는 너무 그렇게 좋은 대가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 시간이 엄청 길다 하면 제가 꼼꼼히 하나씩 순서대로 풀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아직 독해력이 어느 정도 도달하지 못했는데 정답률이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1번 정답률이 높은 편이죠. 네, 1번. 즉, 문항으로는 1에서 17에 해당하는 문항을 먼저 풀고, 그리고 2번도 그렇게 문항의 정답률이 낮진 않아요. 2번 유형들, 즉, 목적, 심경, 주장, 함축, 요지, 주제, 제목, 도표, 내용일치, 안내문 정도는 푸셔도 됩니다. 즉, 순서대로 풀으라는 거죠. 다만 이 안에서 이 함축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50% 정도로 내려갈 때도 많은 어려운 유형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조금 보류해 두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이 어법 어휘 50% 그렇게 높은 거 아니거든요. 우리 풀었다가 반은 맞을 수도 있고 반은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일단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마의 구간에 해당하는 이 4번 유형도 정답률이 많이 낮을 땐 정말 낮기 때문에 얘 역시도 일단 건너뛰고 마지막 우리 정답률이 다소 높았던 80% 언저리를 웃돌았던 이 5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풀게 되는 것이냐? 가장 우선적으로 1, 2덩어리 즉 1번에서부터 28번까지 풀고 점프해서 맨 마지막 쪽에 있는 41에서 45 장문 독해를 풀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푼 다음에 이 남은 시간 동안에 3번에서 4번을 가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풀게 되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순서가 완성이 될 겁니다. 즉, 1번에서 17번, 그리고 18번에서 28번 이렇게 쭉 푼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었던 장문 독해를 그 중간에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문항들이 다 풀리고 나서 이제 정답률이 다소 낮았던 50% 이하까지 잘 떨어지는 유형인 이 29에서 40번을 풀라는 얘기죠. 제 말을 듣고 모의고사 당일 혹은 수능 당일에 이 전략을 바로 써먹으시기보다는 이러한 연습을 몇 번 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지금 보자마자 수험장에서 당장 하루 만에 적용해야지 하시면 안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평소 때 기출문제를 많이 뽑아서 풀면서 이렇게 푸는 연습을 한 다음에 시험장에서 적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풀어야 하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 5등급대 학생들의 점수는 50점에서 60점대예요. 그쵸? 그 학생들은 아예 영어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아예 손 놓은 건 아닐 겁니다. 단어도 어느 정도 외우려고 노력해봤고 문법 공부도 해봤지만 아직 독해력이 끌어올려지지 않은 거예요. 3등급 이상으로 가려면 글의 구조를 분석하는 능력, 글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는 도달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단기간에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점수를 확보하는 것도 전략이 되겠습니다. 우선 문항 배점이요. 각각 3점 문항이 10문항이 나오고 나머지 우리 45문제가 있으니까 나머지 35문항은 2점짜리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3점짜리 문항은 거기 문제마다 오른쪽 아래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3점입니다 라고요.
그 문항을 빼고는 다 2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문항들의 평균적인 배점을 2.5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전략을 제시한 대로 1번, 2번을 푼 다음에 중간에 어려운 부분 건너뛰고 이 장문 독해부터 풀었을 때, 이러한 순서로 풀었을 때 여러분이 이미 33문항을 풀게 돼요. 그렇다면 한 문제당 제가 2.5점으로 잡자고 했으니까 이렇게 33문항을 2.5문제를 풀다 보면 총 82.5점입니다. 이 어려운 문제들을 여러분이 아직 풀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82.5점짜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이 4, 5등급 학생들은 실수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같은 시간 안에 문제를 푼다면 기왕이면 난이도 쉬운 거 안에서 볼 수 있는 걸,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걸 획득해 놓고 어려운 문제에서 또 추가로 플러스 알파로 딸 수 있는 거를 먼저 따야지, 반대로 이 앞에 부분 풀다가 어려운 문항에서 똑같은 혹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것보다 더 적은 점수를 많이 틀리면서 푸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 점수가 70%, 80%밖에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래도 이 어려운 문항 속에서 받는 비율보다는 더 높을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지금 이 말한 순서 바꾸기 전략은요, 여러분,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4, 5등급 학생에게 고등학교를 다닌다고 치면 3년 내내 이렇게 풀으라는 거 아닙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독해 실력이 있다면 어느 정도 내가 이제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를 때까지, 그때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좀 전략을 짜가면서 한번 풀어보자는 거죠. 내가 수능 혹은 모의고사 정말 닥쳐왔는데, 너무 코앞에 왔는데도 이걸 도저히 끌어올릴 시간이 안 돼. 그리고 그렇게 정말 못하겠어 하는 친구들은 이런 방법을 적용해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갔거나 그 등급 이상의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전략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제가 말한 내용들 잘 새기시면서 문제를 무작정 푸는 게 아니라 이 수능 영어 혹은 모의고사 영어의 구성과 전략을 꽉 쥐고서 문제를 풀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